안녕하세요, 경기톡 시청자 여러분. 오예진의 외신톡 오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미국에서 아주 큰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악재는 아니었어요. 왜 악재가 아니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추천주들까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주 월요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 증시에 어떻게 오늘까지 흘러왔는지 그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 기사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가까스레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엔 뉴욕 증시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약세로 시작했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 미국의 재정 위험이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안이었던 만큼 상당한 충격을 줄 만한 소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 무디스는 등급을 강등하면서도 미국 경제의 규모나 회복력, 역동성,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고려하면 여전히 탁월한 신용 강점이 있다면서 향후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무디스 강등은 후행 지표다라면서 무디스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한 점도 투자자들을 좀 달랬던 것 같습니다. 또 베어드의 투자 애널리스트인 로스 메이필드는 무디스 보고서는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모든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상을 특별히 지적한 건 아니다라면서 이번 보고서가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일 뿐 낙관적인 전망엔 구조적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토마스 리는요. 무디스가 언급한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일 뿐이어서 놀랄 만한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주요 채권 운용사들 역시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정보가 전혀 없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이란 이슈에도 견조한 미국 증시, 간밤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2주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호재가 없는 가운데 연속된 상승세를 뒤로하고 숨고르는 분위기인데요. 이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건 지난 6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럼 왜 밀렸나 보면요. 이 미 국채 금리가 일본 국채 입찰 부진 여파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미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상승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지만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M7 종목들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떨어졌고 필수 소비재와 의료 건강,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내렸습니다. 이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을 두고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이 증시 과열 경계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증시 간밤엔 약세로 마감했지만 이번 조정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 미국 증시 지난 6일간의 상승으로 8조 6천억 달러, 한화로는요, 약 1경 1,997조 원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락이 많은 5월에 예상 외로 강세를 보이는 미증시가 지난 22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무려 18차례나 상승을 했는데 이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상승세는 1980년 이후 단 8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로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카슨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데트릭은요. CNBC에다가 미국의 증시의 반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27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20%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이는 약세장 랠리도 아니고 숏 커버링 랠리도 아닌 상승 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미증시 결국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를 미국 증시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모틀리플의 기사를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바로 모틀리플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Should you forget Palantir Technologies and buy these three artificial intelligence stocks right now?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있고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인공지능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AI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하단 키포인트 보고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볼게요. NVIDIA's core AI data center business continues to show strength. 엔비디아의 핵심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엔비디아고요. 두 번째입니다. Meta Platforms has massive AI monetization opportunities ahead. 메타 플랫폼은 앞으로 대규모 AI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메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mazon's cloud business should enjoy prolonged AI tailwinds.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장기적인 AI 순풍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종목 아마존이네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모두 다 확인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유명한 종목들로 가지고 왔죠. 대장주들 가지고 온 이유가 왜 제가 이 기사를 선택했는지 이 종목들 소개한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한 종목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es to be the hottest investing topic on Wall Street, and arguably no stock has performed like Palantir Technologies has. 인공지능은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이면서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만큼 성과를 거둔 주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The software company's growth has accelerated since it launched its proprietary AIP platform for AI applications in mid-2023.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요, 2023년 중반에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독점 AIP 플랫폼을 출시한 이후 성장이 가속화됐습니다. As a result, Palantir Technologies is up over 1,900% in just under 2.5 years. 그 결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불과 2년 반 만에 1,9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팔란티어 주가가 2월 달이었죠.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4월에도 하루 만에 19% 상승하기도 하면서 꾸준히 흐름이 좋았는데 이 팔란티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t's often wise to lean into winning stocks, and Palantir's artificial intelligence-driven opportunities could fuel growth for the foreseeable future.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많고요. 또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기반 기회는 가까운 미래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However, trading at an enterprise value to sales ratio of nearly 100, Palantir's valuation has become egregiously steep. 그러나 100에 가까운 기업 가치 대비 매출 비율로 거래되면서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Therefore, it may be wise to forget about Palantir Technologies for now and consider a few other leading AI companies with promising growth opportunities and far more reasonable price tags. 따라서 현재로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를 잊고 유망한 성장 기회와 함께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표를 가진 다른 몇 가지 AI 기업을 고려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자면 팔란티어가 좋은 기업이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고 또 무거운 종목이 됐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안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소개하는지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최근 들어서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서 언론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얘기겠죠.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There is a massive and ongoing investment cycle as companies spe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build data centers to train and operate AI models. 기업들이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며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VIDIA has emerged as the industry standard in AI chips, with some industry estimates pegging its market share at approximately 77% in 2025. 엔비디아는 AI 칩의 업계 표준으로 부상했고요. 일부 업계에서는 2025년 시장 점유율을 약 77%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Data center AI chips have become the majority of NVIDIA's business today. 데이터 센터 AI 칩은 오늘날 엔비디아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at can be scary, but data center investments have remained strong. 그게 좀 무섭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겠죠.
The broader technology sector seems to be in a generational cycle as it lays the foundation for AI and what it could become over the coming years. 더 넓은 기술 부문은 AI와 향후 몇 년 동안 이 AI 기반을 마련하면서 세대 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Despite its stock price soaring in recent years, Nvidia traded at a reasonable price to earnings ratio of 46. 최근 몇 년간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엔비디아는 46이라는 합리적인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주가가 그 회사의 수익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46이라는 수치를 보여준다는 건 기업 가치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reasonable,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면요. Meanwhile, analysts estimate the company will grow earnings by an average of 35% annually over the long term. 한편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연평균 35%의 수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That's compelling value for the anticipated growth, assuming Nvidia and AI sustain their momentum. 이는 엔비디아와 AI가 모멘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성장률에 대한 매력적인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인 엔비디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PR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연평균 35%의 수익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엔비디아에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들 갖고 계실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메타 플랫폼입니다. One of NVIDIA's largest customers is social media giant Meta Platforms.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메타입니다. CEO Mark Zuckerberg has the company leading aggressively into AI. 마크 저커버그 CEO는요, AI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대요. Meta has developed an open source AI model Llama, which has garnered over 1 billion downloads. 메타는 1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AI 모델인 라마를 개발하고 오픈소스화했습니다. The company has integrated AI models into its social media apps to drive engagement and ad monetization. 이 회사는 소셜 미디어 앱에 AI 모델을 통합해서 참여와 또 광고 수익 창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The company has integrated AI models. 조금 전에 읽은 문장이죠. 헷갈렸어요. 다음 문장 바로 볼게요. It sells electronic hardware, including virtual reality headsets and AI smart glasses. 가상현실 헤드셋과 AI 스마트 글래스를 포함한 전자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Meta Platforms is still in the early innings of its AI business ambitions. 메타 플랫폼스는 아직 AI 비즈니스 야망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Reality Labs, the segment housing all of Meta's virtual reality and AI projects, still operates at a loss. 메타의 모든 가상현실 및 AI 프로젝트가 포함된 분야인 이 Reality Labs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Fortunately, the core business continues to drive growth. 다행히도 핵심 비즈니스는 계속 번창하고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company's social media apps, Facebook, Instagram, WhatsApp, and Threads continue to grow. 이 회사의 소셜 미디어 앱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또 스레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Total daily active users rose 6% year over year to 3.43 bill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2025년 1분기 총 1일 활성 사용자 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34억 3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Analysts estimate Meta Platforms will grow earnings by an average of over 17% annually over the long term. 분석가들은 메타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연평균 17% 이상의 수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That growth makes the stock a strong buy at a current P ratio 25, assuming the company can meet those expectations.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서 메타 플랫폼은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주가 수익 비율 25는 강력한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메타 플랫폼스 두 번째 종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핵심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포인트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평균 17% 이상의 수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포인트에도 저희가 좀 중심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엔비디아나 메타 두 가지 다 M7 종목들이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매수해야 되나 혹은 보유하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나 이 두 가지 투자 판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지금부터는 마지막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역시나 유명한 종목이죠. 아마존입니다. Since AI applications typically run on the cloud, it is a tremendous growth catalyst for cloud companies like Amazon. AI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기업에게 엄청난 성장 촉매제가 된다고 해요. The e-commerce giant happens to operate the world's leading cloud platform, Amazon Web Services, which is the company's largest profit center. 이 전자상거래 대기업은 그러니까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AWS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최대 수익 센터다라고 보면 됩니다. In Q1 2025, Amazon's AWS revenue grew nearly 17% from a year ago to $29.2 billion. 2025년 1분기 아마존의 AWS 매출은요, 1년 전보다 17% 가까이 성장한 29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These tailwinds should continue for years to come. 이러한 순풍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될 거래요. Research by Risk Analysts estimates the public cloud market could grow to $3.36 trillion by 2035, a 17.5% annualized growth rate over the next decade. 루츠 애널리시스의 연구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35년까지 3조 3,600억 달러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5%의 성장률이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As the market leader, Amazon should directly benefit from this. 시장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은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겠죠. 하단 보시면요. The recent tariff drama has kept the stock price down from its highs, but long-term investors could use this as buying opportunity. 최근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했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stock's current P/E ratio of 33 should set the path for strong investment returns if Amazon can grow earnings at a 19% annualized pace over the long term, as analysts predict. 분석가들의 예측대로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연간 19%의 수익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인 33은 강력한 투자 수익을 위한 길을 열어줄 거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종목인 아마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PR이 여전히 강력한 투자 수익을 위한 길을 열어줄 기회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앞선 두 가지 종목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2035년까지 클라우드 시장이 3조 3,600억 달러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잖아요. 이 정도로 성장이 되면 이 가운데 대장주인 아마존의 수혜는 뭐 저희가 예상할 만하죠.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마존 역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M7 종목들 우량주인데 도대체 왜 가져왔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왜 가져왔는지 지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에서 나온 분석이 담겨 있는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JP 모건이 S&P 500 지수가 6,144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단기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호재는 호재로 악재는 무시하는 국면이라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세 상승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는데요. JP모건은 향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이달 28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 진전 등을 꼽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6월에서 7월 계절적 강세나 인수합병 시장의 화랑 등 이 모멘텀 여러 요인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 기사에서 말한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간밤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기사에 조금 더 신빙성이 생겨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화면이에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JP모건은 특히 M7 중심의 대형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이 0.6% 상승한 데 반해서 M7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에 그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인 거죠.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수혜와 인공지능 컴퓨팅 플랫폼 사업 확장이, 또 테슬라는 6월 출범 예정인 로보택시 서비스 등이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M7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됐는데, 또 고점에서 실제로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M7 종목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실제로 가지고 왔던 외신에서도요, PER이 합리적이란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와 봤어요. investing.com에서 가지고 온 기사인데 본문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수요일에 엔비디아와 AMD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2026년부터 시작되는 중국 수출 제한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엔비디아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은행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등급 유지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한 프로젝트가 연간 30억에서 50억 달러 또는 다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했고요. 이는 성장하는 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AI는 지역 문화나 또 언어 및 요구 사항에서 LLM의 훈련과 추론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클라우드 투자를 보완합니다. 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작성을 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 추세가 제한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가용성과 수출 장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으로 약 70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년 동안 엔비디아의 가장 진보된 GPU 수십만 기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와 또 실적까지 한번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건 역시 investing.com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매수가 많죠. 64명 중에서 56명의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12개월의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현재보다 21% 이상 높은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꾸준히 실적이 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에 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8명의 분석가들 중에서 60명이 매수 등급을 제시했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11%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또 메타의 실적이 엔비디아만큼 꾸준히 우상향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견조하다는 걸 이 그래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종목인 아마존의 경우는 70명의 분석가들 중에서 66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매도하라는 의견이 아예 제로였습니다. 또 실적 면에서는 메타와 비슷하네요. 꾸준히 우상향까지는 아니지만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까지 알아보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워낙에 대장주들이고 유명한 종목들인 만큼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미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쪽으로 좀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